이제부터는 이제 이 단원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을 들어갈 거야. 이 단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개념들을 구분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유전 파트 영역이 포함된 단원이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 하나다. 되지? 자, 일단 이 단원에 대한 타이틀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일단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뜻이 나와 있잖아. 그럼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이유가 생명체는 연속적으로 생겨난다는 뜻이거든. 즉 나와 내 마누라 사이에서 나와 내 마누라와 동일 종인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 일종의 생명의 연속성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생명의 연속성이 뜻하는 거는 우리가 1단원에 배웠던 생명체만이 가진 특징 중에 5번째 특징인 바로 뭘 의미하는 개념이냐면 생식과 유전 파트를 의미하는 개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생식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현상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다는 게 바로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지? 그러면 생식에 대한 방법이 1단원 때 다루듯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었지? 무슨 생식과? 그렇지? 무성 생식과 그 다음에 무슨 생식 있었다. 그렇지? 유성 생식 있었네. 그치? 자, 그 다음 생명체의 기본이 바로 세포였고 결국 생식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이제 세포로부터 역시 출발이 돼야 되겠네. 그럼 이제 세포가 생식 활동을 하려면 역시 무슨 과정을 통해서? 분열 과정을 통해서 생식 활동을 이루어내야 되잖아. 그럼 이때 분열 과정이 크게 2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체세포 분열이었지. 그 다음 2번째 분열이 감수 분열이었고 대략적인 의미는 일단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 이번 시간에 또 한번 자세히 다뤄줄 거야. 자, 체세포 분열을 이용한 생식 방법이 바로 부성 생식이고 그 다음 감수 분열을 통한 생식 방법이 바로 유성 생식이야. 됐지? 이 단원에서 다루는 생식 방법은 무성 생식이 아닌 주로 뭘 다루게 된다? 유성 생식을 다루게 되지. 유성 생식을 다루는 이유가 유성 생식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가 가진 유전 정보를 절반씩 물려받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생식 과정이기 때문에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생식 방법이야.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식 방법이기 때문에 무성 생식보다는 유성 생식에 한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되지? 그러면 이제 유전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의 과정을 확인하고 있어야 돼? 분열 과정을 완벽히 알고 있어야 유전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쫓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이게 대단원인데 이게 중단원이 2개로 나눠져요. 일단 뭘 다루고 세포 분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한 유전 현상을 같이 다루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내용 구성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크게 2개의 중단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지. 자, 바로 세포와 세포 분열 다룬 다음에 그 다음 유전 파트 다룰 거야. 자, 아까도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세포 분열을 잡지 못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뭘 쫓아올 수 없어? 유전의 기본을 쫓아올 수 없어. 유전의 기본을 쫓아올 수 없으면 사람이 유전 쫓아올 수 없고 이거를 쫓아올 수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돌연변이를 절대로 쫓아올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 그래서 어느 강의가 됐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강의는 절대 없다. 하나라도 놓쳐버리고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다음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특히 철저한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 이해됐죠? 그래서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날 바로 뭐 해야 돼? 정리를 꼭 끝내놔야 돼. 알았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세웠던 또는 내 머릿속에 익혀놨던 개념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됐지? 그래서 나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 단원이 굉장히 정의로운 단원이라고 생각하거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고민한 친구를 위해서만 답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됐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세포 분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먼저 다루니?
그렇지. 염색체부터 먼저 다루지. 왜 세포 분열 들어가기 전에 염색체를 먼저 다루냐. 일단은 생명의 연속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식과 유전이었잖아. 유전. 바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실제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었단 말이야? DNA에 있었지. 그럼 DNA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물질을 염색사라고 표현을 했고, 염색사가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되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염색체도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물질이지. 이놈들이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렇지? 그와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염색체에 대한 내용은 이미 1단원 때 간략하게 배우잖아. 화학적인 구조와 기능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명체 안에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나름대로 규칙성들이 있거든. 그 규칙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그래서 그 개념들을 일단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선생님이 수업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강사가 설명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 선생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한 개념 위주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굉장히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수업이 되겠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 될 거라 분명히 자신있게 얘기할게. 알았지? 그래서 염색체부터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볼게. 일단 염색체의 구성 내용은 뭐 1단원 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 일단 세포가 나오네. 일단 세포가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진핵세포냐 원핵세포냐 찾아야 돼. 만약 진핵세포라고 찾았으면 진핵세포 중에서 생명과학 원에서 나오는 거는 동물하고 식물세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본다 그랬지. 그럼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가 무슨 세포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지. 일단은 이 세포는 일단 진핵이니 원핵이니 그러면 일단 뭘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세포네? 진핵세포네. 그럼 동물이냐 식물이냐, 그렇지? 엽록체가 없으니까 동물이에요 하면 안 돼. 출제자가 그림상 엽록체를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여기 무슨 잎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 중심잎이 있지? 중심잎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무슨 세포만이 갖는? 그렇지. 동물 세포만이 갖는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 세포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원에서는 현재 핵 속에는 여러 개의 무슨 사들이 있단 말이야? 염색사들이 있단 말이지. 이러한 염색사들을 규칙성을 다루기 전에 일단 염색사 한 가닥을 꺼내가지고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핵이 관 염색사가 있지. 염색사를 꺼내게 되면 이런 식의 구조였고, 이런 식의 구조를 확대시키다 보면 길다란 가닥이 DNA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박혀 있는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 표현했었니? 그렇지. 뉴클레오 소미다라고 표현했었고, 그렇지? DNA 한 가닥을 확대시키게 되면 몇 중 가닥이라는 거? 그렇지. 2중 가닥으로 확인할 수 있고, DNA 상에는 여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구역화되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구역화되어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무슨 자로 표현했었니? 그렇지. 유전자라 표현을 했었지. 이거는 이미 우리가 1단원 때 다뤘던 부분이었고, DNA를 더 확대시켜보면 이런 식의 구조였고, 이거 한 단위가 바로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였다. 이거는 인산, 이거는 당인데 당 중에서도 디옥시리보스, 그다음 나머지 염기인데 염기 종류 중에서 RNA와 다른 점 특이하게 뭘 갖고 있다는 거? 티민을 갖고 있다는 거. 됐지? 이러한 염기 배열 순서가 바로 아미노산들의 연결 순서였고,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가 바로 단백질의 합성에 대한 정보였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미 충분히 다뤘던 부분이야. 됐지? 다음 장 들어갈게.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뭐가 있다 가정을 하자. 그렇지? 염색사가 있다 가정을 할게. 자, 염색사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복제되는 과정이 있거든. 그 생명과학 원에서 얘기했지만 복제란 뜻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걸 그대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생명과학 원에서는 복제라고 그랬지. 전사란 뜻은 일부 영역만 그대로 복사하는 거를 우리가 전사라 표현을 했고, 이제 복제시킬 거야. 그럼 이게 원본 가닥이잖아. 그럼 이 원본 가닥과 동일한 염색사를 그대로 복제시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자, 그래서 현재 원본 가닥이 있고 복제된 가닥이 있으면 일단 복제된 가닥과 원본 가닥은 일단 서로 뭐가 돼 있다? 결합이 돼 있어. 그렇지? 그럼 이 과정은 뭘 복제했다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염색사를 복제했다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이 염색사의 실제 본체가 바로 뭐였기 때문에? DNA였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뭘 복제했다 표현하냐면 DNA를 복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지? 그럼 DNA를 복제했다는 뜻은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든다는 얘기는 DNA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이거하고 동일하게 연결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복제 과정은 분해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라는 걸?
합성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때 합성이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촉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지,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효소에 의한 DNA 합성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물질 회사 중에 동화 적용의 한 예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 전, 복제 후 상태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앞으로 그림을 표현할 때 복제 전 염색사는 홀쭉이라 부를 거고, 복제 후 염색사는 내가 뚱땡이라 부를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복제 전은 홀쭉이, 복제 후는 뚱땡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된 염색사가 때가 되면 이제 뭐 할 때가 있냐면 이와 같은 식으로 웅축될 때가 있어. 웅축된다는 얘기는 길다란 염색사가 나름대로 꼬이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언제 도대체 웅축을 하냐? 아무 때나 웅축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나름대로 뭐 할 때? 분열할 때, 분열하는 뭐 중에서? 과정 중에서 바로 웅축 과정이 일어나. 그렇지? 그 웅축이 되면 이것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보면 원본 가닥 있잖아. 원본 가닥 이런 식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게 꼬여 이렇게. 됐니? 자, 원본 가닥이 있으면 복제된 가닥도 같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된다는 얘기지? 꼬인다는 얘기지. 각 원본과 복제된 가닥은 서로 뭐 있다는 거?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무슨 체라 표현을 한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 표현한다는 얘기지. 염색사하고 염색체는 단순하게 웅축이 됐냐, 웅축이 안 됐느냐의 물리적인 차이일 뿐이야. 그치? 웅축이 안 되고 웅축이 됐다 그래서 이걸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가 화학적으로 절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이 틀리는 거, 염색사에는 뉴클레오솜이 있다. 있겠지? 그럼 염색체에는 뉴클레오솜이 없니?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냥 꼬였냐 꼬이지 않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럼 염색사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그럼 염색체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니? 있단 말이야. 그냥 그 상태로 꼬였으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화를 시키면 왠지 달라질 것 같거든. 근데 그런 데에서 절대 개념에서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문제 틀리면 얼마나 짜증나. 그치? 염색체를 볼게. 내가 수업 시간마다 설명을 할 때 염색체를 매번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꼬여진 형태의 겉모습만 따요. 겉모습만. 이렇게 겉모습만 딴다고. 그럼 그림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의 겉모습이 나오겠지. 이게 무슨 체? 염색체다. 이게 통째로 염색체인 거야. 그럼 상상해야 되겠네. 여기는 무슨 사가 꼬여 있겠네. 염색사가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 우리가 상상 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복제 후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역시 뚱땡이라 표현할 거야. 이건 홀쭉이 아니야. 복제 후니까 그냥 뚱땡이인 거야. 얘도 뭐야? 그냥 뚱땡이인 거다. 알았지? 자, 그 다음 현재 문제상에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상에서 나오는 그림들 중에서 염색사로 실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지? 그럼 잘 봐. 현재 풀어져 있는 염색사야. 특히 염색사 중에서 복제전 염색사는 웅축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생명과 원 수준에서는 복제전 염색사는 웅축되는 게 아니야. 근데 현재 문제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 홀쭉이 염색사를 표현을 할 때 그냥 가상으로 뭐 시켜버려가지고 웅축시킨 염색체 형태로 문제화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됐어? 그러면 복제전 염색사를 가상으로 웅축시켜버리면 어떤 염색체 형태가 될 거냐 얘기지. 이렇게 뚱땡이에서 절반만 보이겠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문제의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염색체가 나오게 되면 이 염색체는 복제 전이야, 복제 후야? 복제 전이란 말이지. 복제 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실제로는 무슨 사였다는 걸, 염색사였는데 이걸 가상으로 염색체를 표현해 줬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뚱땡이 염색체를 보잖아. 뚱땡이 염색체를 보면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뭐야? 복제된 거지. 왜 복제를 시켰을까? 응? 도대체 왜 복제를 시켰을까? 세포가 분열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고, 그럼 새로운 세포도 기존의 세포하고 똑같이 유전 정보를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기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그대로 뭐 시켜가지고 복제해가지고 복제된 놈을 나중에 뭘 거야? 뜯어다가 새로운 세포한테 주기 위한 목적이다. 염색체를 복제시킨 이유는 새로운 세포한테 복제된 놈을 주기 위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부를 때는 염색체 중에서 어차피 얘들은 각 세포로 분리될 놈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무슨 분체라 표현하냐면 염색체인데 이놈이 나중에 뭐 할 거야? 분리될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를 하는 거지. 이것도 무슨 분체로 불러주면 돼? 염색 분체다 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그림상에서 이걸 복제한 게 이거잖아. 그대로 복제한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염색 분체의 전체 유전 정보와 이 염색 분체의 전체 유전 정보를 서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똑같겠지. 몇 퍼센트 똑같겠니? 당연히 100% 똑같겠지? 그대로 복제를 시켰으니까. 이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이제 우리 유전 파트 이전에 필요한 개념들을 익혀나가겠다는 얘기야. 됐냐? 이제 자, 그 다음 염색체를 숫자를 세거나 염색 분체라는 숫자를 쓸 때 개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개념에 따른 숫자를 세는 연습을 잠깐 해볼 거야. 됐지? 자, 현재 그림상에서 이거 염색체가 있잖아. 원래는 염색사인데 가상 염색체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염색체라고 불러준다. 복제 전 염색체. 됐지? 그럼 그림상에서 이거는 몇 개니 그래. 됐지? 그럼 몇 개다? 한 개다 하면 돼. 됐어? 그럼 이거는 뭐가 끝난 놈이야? 복제가 끝난 놈이지. 그러면 이놈은 염색체가 몇 개니 그래. 그럼 대다수 애들이 처음에는 그래. 두 개요 그래. 왜 두 개니? 복제됐으니까 두 개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복제가 됐더라도 복제가 된 놈은 원본어 그대로 보이게 있단 말이야. 지금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놈들은 개수로 따지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지. 뭐의 개수가? 염색체 개수가 한 개라고.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내 개념 좀 바꿔볼게. 그럼 이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는 몇 개니 그래? 염색 분체는 몇 개일까? 염색 분체별 숫자를 그대로 세라는 얘기다. 몇 개니? 두 개 있다 표현하면 되는 거지. 염색체는 한 개인데 염색 분체는 몇 개? 두 개란 뜻이야. 됐지? 그럼 이 그림을 오게 되면 그럼 이 그림 복제 전이잖아. 그럼 복제 전 상태의 염색 분체는 몇 개니? 그러면 그대로 한 개다라고 표현하면 돼. 그래서 그럼 복제 전 염색체는 염색체나 염색 분체나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다시 한번 복제 전 염색체는 염색 분체나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그리고 현재 염색체 중에서 원본과 복제된 가닥이 있고 서로 붙어있는 부분이 있잖아. 여기는 서로 붙어있는 부분을 여기를 무슨 체라 표현하냐면 동원체라 표현을 해. 알았지? 염색 분체들끼리 서로 붙어있는 부분을 동원체다 라고 표현한다고. 그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염색체가 나오는 거고. 되지? 그럼 실제 시험상에 나오는 그림 볼게.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지. 하나의 세포 속에 염색체가 보이잖아. 이 염색체는 홀쭉이야, 뚱땡이야? 홀쭉이지. 무슨 말이야? 복제 전, 복제 후. 그렇지. 복제 전 상태를 보여주네. 그러면 이것의 염색체는 몇 개라는 얘기지, 지금? 그렇지. 4개란 얘기지, 4개. 되니? 그럼 이것의 염색 분체는 몇 개니? 복제 전이니까 염색체나 염색 분체는 똑같이 해석한단 말이지. 4개네 라고 하면 된다고. 자, 근데 이걸 뭐 시켰어? 복제를 시켰다. 복제를 시켰으면 이런 식으로 뚱땡이 염색체들이 보이겠지. 됐니? 복제가 되더라도 염색체의 개수를 몇 개니? 그러면 4개로 하면 돼. 그럼 염색 분체의 개수는 몇 개니? 그럼 몇 개다? 8개로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제 염색체 하나다, 염색 분체가 하나 더 들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된다고. 염색체는 그대로 붙어있는 거 그대로 세주면 되는 거고. 이해됐지? 이런 게 숫자 세는 기본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기본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또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몇 개냐, 염색 분체 수가 몇 개냐, 그럼 엄청나게 헷갈린단 말이지. 이런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거든. 대략 감으로 몇 개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 잡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의 숫자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구조를 살펴볼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핵형이라 하는데, 핵형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이 단원 거의 마지막에 설명을 해줄 거야. 일단은 생명체들마다 핵 속에 분명히 염색체들이 존재하잖아. 이러한 염색체들이 존재하는 나름대로 규칙성들이 있거든. 그 규칙성들에 대한 규칙성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 규칙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염색체를 표현하는 개념들이 나와. 알았지? 필요한 개념들이 몇 개 쏟아져 나온다. 기본 개념 잘 잡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던 개념이지. 같은 종이라면 그 종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들 있잖아. 체세포 내 핵 속에 염색체 또는 염색사의 수는 항상 뭐하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인간이고 현재 내 강의를 보고 있는 너희들도 인간이잖아. 그럼 내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너희들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각 핵 속의 염색체 수는 항상 뭐하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얘기지. 무슨 종끼리? 같은 종끼리는 이런 법칙이 성립이 하더라는 얘기지. 이게 염색체가 종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 존재하는 규칙성이라는 얘기야. 되냐? 이 개념을 좀 더 세분화 시켜볼게.
자, 뇌가 있어요. 이제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대략 몇 쪽의 세포라 가정을 하자. 65쪽의 세포라 가정을 하지. 됐지?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이 있어요. 자, 모든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세포수 대략 몇 쪽의 세포를 갖고 있다 가정을 하자. 45조개의 세포를 갖고 있다 가정을 할게. 그럼 내 몸을 구성하는 65조개의 세포들은 무슨 세포를 제외한 생식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을 전부 다 무슨 세포라고 표현했지? 그렇지, 체세포다라고 표현을 했지? 체세포 구분 방법, 내 몸에 무슨 세포 제외한 생식 세포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을 전부 다 체세포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거든. 그럼 내 몸의 생식 세포는 뭐야? 정자뿐이야. 그럼 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는 그냥 다 체세포인 거야. 그럼 내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의 세포들 중에서 내 몸에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럼 신경세포는 체세포니 생식세포니? 그럼 당연히 체세포지. 내 몸에 근육세포가 있어요. 내 몸에 근육세포는 체세포니 생식세포니? 당연히 체세포지. 내 몸에 간세포가 있어? 내 몸에 피부세포가 있어? 내 몸에 골세포가 있단 말이야. 내 몸에 침샘세포가 있단 말이지. 내 몸에 위샘세포가 있어요. 내 몸에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있어. 뭐가 됐든지 간에 정자만 아니면 그냥 다 무슨 세포 종류란 말이야 이게. 체세포 종류란 말이지. 이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세포를 구분 못해요. 짜증나게. 이제 그럼 봐. 나 인간이지.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체세포에는 핵마다 지금 체세포야. 염색체수가 정확히 몇 개씩 들어가 있냐면 46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럼 신경세포 속 핵 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니 그래? 왜? 왠지 다를 것 같아? 그 체세포잖아. 몇 개 있단 말이야 지금. 그대로 46개. 근육세포 속엔 핵 속도 염색체가 몇 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46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체세포 내 핵 속의 염색체 수는 어느 것 빠짐없이 전부 다 몇 개씩 다 차있단 말이야. 46개 다 차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럼 내 몸에 65조 개의 세포 중에서 대략 63조 개가 체세포라 가정하자. 그럼 63조 개의 체세포마다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개씩? 그렇지, 46개씩 다 있다고. 이런 기본 개념 모르더라고 애들이. 응? 그 다음에 얘 봐. 45조 개의 세포가 있지. 매 여성도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있잖아. 여성이 갖고 있는 생식세포는 뭐야? 그렇지, 난자지. 그 난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들은 전부 다 무슨 세포란 말이지 이게? 그렇지, 체세포지. 그치? 그러면 이 여성을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체세포를 꺼내든지 간에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체세포당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개씩 다 들어가 있다고. 46개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어? 그래서 자, 그 다음 개를 봐볼게. 개가 딱 가정하자. 진돗개야.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치아오가 있어요. 됐어? 좀 다른 종처럼 보이냐? 똑같이 뭐야? 그냥 개인 거야. 그럼 개를 구성하는 체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개를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있어. 개라면 체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전부 다 뭐하다고? 똑같다고. 개 같은 체세포당 염색체가 몇 개씩이냐면 78개씩 있거든? 그럼 모든 체세포마다 염색체 수가 몇 개씩 다 차있단 말이야 지금. 78개씩 다 차있단 말이야. 같은 종이라면 이런 규칙성이 성립하더라고.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같은 종의 체세포 내 염색체 수는 항상 뭐하다는 거?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돼. 됐냐?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잖아. 어떤 체세포의 염색체 수를 봤더니 이 염색체 수가 똑같은 게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놈들은 같은 종이야 이거지. 됐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옳다라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잘 봐.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의 수는 워낙 많잖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종들이 많고 엄청나게 많아. 됐냐? 근데 대다수의 생명체들은 염색체를 가질 때 보통 80개를 넘지 않거든? 종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염색체는 80개를 넘지 않은 체세포다. 그래서 그럼 분명히 종들마다 염색체 수가 동일한 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염색체 수가 똑같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같은 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체세포당 염색체 수가 전부 다 몇 개씩? 46개씩 있다. 침팬지라면 침팬지 각 개체마다 체세포마다 핵 속의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개씩?
48개씩. 그치? 근데 뒤에 보리하고 완두 봐볼래? 보리라면 체세포당 염색체 수가 전부 다 몇 개씩? 14개씩. 완두라도 체세포당 염색체 수가 몇 개씩? 14개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염색체 수가 14개라고 그래서 무조건 보리냐? 뭐일 수도 있어? 완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같은 종류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분명히 성립한다는 얘기지. 별하면 모든 별은 체세포당 염색체 수가 몇 개씩? 24개씩 다 차있다고.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종들마다 염색체 숫자를 전부 다 외우냐?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만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 사람만 알아두면 돼. 그렇지? 사람 체세포당 염색체 수가 몇 개? 46개. 그니? 자, 그럼 대표적인 내용 볼게. 이제 미생에 나오는 이제 3명의 주인공들이야. 그렇지? 장글의 오과장, 안영미. 장글의 사람, 오과장도 사람, 안영미도 사람이지? 됐어? A를 구성하는 체세포들 있지? A를 구성하는 체세포들 있지? A를 구성하는 체세포들 있지? 인간이니까 핵속당 염색체 수가 전부 다 몇 개씩 다 들어가 있어? 그렇지. 46개씩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침팬지가 있어요. 그럼 침팬지를 구성하는 체세포들이 있겠네. 그럼 체세포마다 핵 속의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개씩? 48개씩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개다. 이거는 똥개. 웬만하면 사지. 이거는 사자개야. 사자개는 몇 억 한다. 5, 6억 해. 됐어? 어차피 똑같은 개란 말이야. 그럼 A를 구성하는 체세포나 A를 구성하는 체세포나 어차피 핵 속의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개씩 다 들어가 있어? 78개씩 다 들어가 있다고. 됐어? 그 다음에 초파리잖아. 그럼 초파리를 구성하는 체세포마다 핵 속의 염색체를 전부 다 몇 개씩? 8개씩 채워져 있는 이런 규칙성이 있다. 되니? 자, 그 다음 주의할 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다.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종은 아닌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동화 생명체냐? 그러면 인간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 개는 몇 개니? 78개네. 사람은 몇 개니? 46개네. 개가 염색체 수가 많으니까 개가 더 고동하네?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쁘단 말이야. 누가 더 고동하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 고동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염색체 수를 가지고 고동한 생명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다. 자, 그 다음 이제 체세포는 염색체가 존재하는 이제 또 다른 규칙성을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설명을 할게. 자, 보자. 자, 이 사람의 체세포를 하나 꺼냈어요. 체세포. 됐지? 이렇게 세포가 하나 보이고 안에 핵이 보이네. 핵 속에 가느다란 염색사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니까 이 안에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가닥씩 들어가 있겠니? 그렇지. 46가닥이 있겠지. 염색사 또는 염색체다. 이 안에 있는 46개 염색사를 전부 다 뭐 해볼 거야? 꺼내볼 거야. 재밌겠지? 복제 후에 염색체를 꺼내는 게 아니라 복제 전에 염색체를 꺼낼 거야. 원래는 염색사인데 이놈은 무슨 채로? 염색체로 가상을 웅축시켜버릴 거야. 그럼 홀쭉으로 보여? 뚱뚱해 보여? 그렇지. 홀쭉으로 보이겠네.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얘기지. 그러면 염색사들마다 나름대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길이가 다 똑같겠니? 46개가? 그렇지. 않아. 길이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한 길이별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됐니?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첫 번째 규칙성을 찾아. 생물학자라는 사람들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규칙성을 본다고. 어떤 규칙성을 보냐? 관찰력 좋아야 돼. 자, 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 이것과 이거는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아. 이것끼리도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아. 어떤 규칙성이지? 하나의 체세포 내에는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은 게 한 쌍, 한 쌍, 한 쌍, 한 쌍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한 쌍씩 존재하고 있더라고. 이랬지? 그래서 이 둘의 염색체 있지?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은 이런 구조의 염색체의 관계를 무슨 염색체라 하냐면 상동 염색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서로 상가들동, 서로 길이가 동일한 염색체들의 관계. 길이만 똑같아? 모양, 구조도 똑같다는 얘기다. 그럼 이것끼리 뭐야? 상동이네. 그럼 이것과 이거는 상동이 아니지. 왜?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 이것도 뭐야? 상동. 이것도 뭐? 상동. 한 쌍씩 이렇게 발견되더라.
됐냐? 그래서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시켰어. 그리고 길이가 긴 거 한 쌍에다가 뭘 붙였어? 이런 식으로 번호로 붙이지. 얘는 몇 번이야? 2번, 얘는 3번, 얘는 22번이지. 그럼 문제상에서 다음은 1번 염색체를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다음은 1번 염색체래요. 이것도 1번, 이것도 1번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들은 둘 다 뭐라는 얘기야? 상동 염색체 관계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됐지? 자,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분명히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게 한 쌍씩 분명히 맞춰지는데 22번까지 하면 44개잖아. 몇 개 있어야 돼? 46개 있어야 되지. 나머지 두 개가 서로 길이 모양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게 한 쌍 나오더라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 염색체 상에는 분명히 무슨 자들이 존재해? 그렇지. 유전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랬다. 특히 이 짝이 맞지 않는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이 개체의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더란 얘기지. 이놈이나 이놈이나. 됐어? 그래서 이 한 쌍의 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염색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염색체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성염색체라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럼 성염색체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앞에까지는 번호를 붙였지만 여기는 번호를 붙이지 않고 따로따로 기호를 붙여준다. 됐지? 주로 기호는 알파벳 중에서 가장 많이 쓰지 않는 맨 뒤에 있는 알파벳 있지? 긴 거를 뭐 X라고 그러고 짧은 거를 Y 염색체라고 그래. X 염색체, Y 염색체. 됐니? 그럼 이제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보게 되면 길이 모양 구조가 애들은 완벽히 다르지. 그럼 애들은 일단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을 써줄 수는 없지. 왜?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놈이 굉장히 짜증나는 게 상동이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처럼 취급해야 되냐면 상동처럼 취급해야 될 때가 나와. 알았지? 그게 너희들이 성염색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야. 됐냐? 상동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뭐처럼? 상동처럼 해석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네. 헷갈리지 말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 그럼 1번 염색체들끼리 비교하면 분명히 서로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상동이지. 상동 염색체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상동 염색체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지.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의 전체 유전 정보는 절대 똑같을 수가 없다. 얘들이 어떤 개념을 착각해버려? 상동. 분명히 동일한데요? 이거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만 똑같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상동끼리는 전체 유전 정보가 절대 똑같다라고 보지 않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할 거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아빠가 줬다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엄마가 줬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2번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엄마가 줬단 말이야. 그럼 하나는 무조건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 것들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들의 아빠, 엄마가 줬기 때문에 각각의 전체 염색체들은 유전 정보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 이따 원리 설명할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여성이다. 자, 여성이 역시 무슨 세포를 꺼냈어요? 체세포를 꺼냈어요. 그럼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니까 이 핵 속에 염색사가 역시 몇 개 들어가 있겠니? 그렇지? 46개 있겠지? 사람이니까. 역시 이 안에 있는 46개는 뭐 할 거야? 전부 다 꺼낼 거야. 됐냐? 꺼낼 때 역시 복제전 염색사를 가상으로 웅축시킨 염색체를 이렇게 꺼냈다. 됐냐? 그럼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 있거든. 일단 생명체가 갖는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일치하는 상동 염색체 관계가 몇 쌍씩? 한 쌍씩 정확히 일치해서 나오지? 됐어? 여자는 마지막 염색체까지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히 똑같은 한 쌍이 나와. 남자는 마지막 한 쌍이 다르게 나왔잖아. 근데 여자는 마지막까지
한 쌍이 정확히 상동 관계로 나온다고. 됐어? 이해됐지? 자, 그럼 이 1번 염색체 각각의 전체 유전 정보는 서로 똑같이 다르니? 달라. 왜? 마찬가지란 말이야. 1번 중에서 하나를 아빠가 줬어요. 그럼 하나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란 말이야. 2번에서도 하나를 엄마가 줬어요. 하나는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라서 그래. 알았지? 원리 이따 설명한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 여기 그림에서 생물학자들이 또 다른 규칙성을 찾지.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규칙성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찰력 좋아야 된다고 그랬지. 이 남자가 갖는 1번 염색체 길이 모양 구조, 이 여자가 갖는 1번 염색체 길이 모양 구조가 또 뭐하더란 얘기지? 똑같더란 얘기지. 같은 종이라면 이런 관계가 분명히 성립한다는 얘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내 1번 염색체의 길이 모양 구조와 현재 이걸 시청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내 1번 염색체의 길이 모양 구조는 서로 뭐해? 똑같아. 왜? 나나 너희들이나 같은 인간이라는 종이니까. 같은 종이라면 분명히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됐어? 그러면 내 옆집에 살고 있는 개가 있단 말이야. 이 개의 체세포 1번 염색체를 꺼내봤어. 그럼 이 개의 1번 염색체 길이 모양 구조와 우리 사람이 갖는 1번 염색체 길이 모양 구조는 달라. 왜? 다른 종이니까. 되니? 그럼 아까 보리하고 완도가 있었잖아. 보리가 염색체가 몇 개? 14개고 완도도 몇 개였니? 14개였어? 그럼 보리도 1번 염색체, 완도도 1번 염색체가 있는데 이것의 1번과 이것의 1번은 길이 모양 구조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 왜? 서로 다른 종이니까. 이해됐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같은 종이라면 같은 번호별 염색체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다고. 됐어? 그러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1번 염색체 전체 유전 정보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1번 염색체 전체 유전 정보는 또 뭐 하겠니? 또 다르겠지? 서로 다른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됐지? 그러면 여기 성 염색체 볼게. 남자는 X를 몇 개를 갖지? 하나를 갖네. 이 X 염색체와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걸 이 여자도 갖고 있지. 됐어? 그래서 이놈도 뭐라 불렀단 말이야? X라 불렀지? 근데 남자는 X 하나에 또 다른 길이가 짧은 Y를 갖지만 여자는 이것과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X 염색체를 또 하나 갖는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 무슨 염색체야? 성 염색체지. 여성은 성 염색체마저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 상동 염색체 관계를 완벽히 한 쌍을 갖고 있단 말이지. 남자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성 염색체 조합이 다르다 표현하지. XY, XX 조합. 됐지? 그런데 나머지 보자. 1번부터 22번까지. 1번부터 22번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같은 번호별 염색체들의 길이 모양 구조가 다 똑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전부 다 무슨 염색체라 표현하냐면 상염색체라 표현을 해요. 됐냐? 상염색체를 정의해봐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하면 돼. 체세포 내에서 무슨 염색체 제외하고 성염색체 제외하고 나머지 염색체를 전부 다 뭐라 한다? 상염색체라 하면 돼. 그리고 참고서에서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다라고 표현하는데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 중에서는 X도 공통으로 갖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X는 무슨 염색체야? 성염색체지.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할 때는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 이거를 상염색체라고 정의하면 되지. 됐어? 이렇게 간단하게 됐니? 이렇게. 그래서 개념 들어갈게. 상동 염색체 개념 잡아. 그 다음에 상염색체, 성염색체 개념 잡으라고. 알았지? 계속 잘해.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성생식의 흐름 과정을 염색체가 어떤 식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지 간단하게 원리를 잡고 가겠다는 얘기야. 잘 따라와.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유전에 바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다. 볼게. 자, 이 남성과 이 여성이 결혼했거든. 결혼해가지고 같은 종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대략 태어날 때 몇 조개의 세포를 가지고? 그렇지. 대략 3조개의 세포를 갖고 태어나지. 대다수가 이제 체세포들일 것이고, 그럼 이 아이를 구성하는 체세포마다 핵 속에 염색체 수가 있겠지. 어차피 이것도 종이 인간이어야 되잖아. 그럼 체세포다 염색체 수는 전부 다 몇 개씩 다 들어가 있어야 돼. 46개씩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이건 이해되지? 그
근데 이 아이의 3조 개의 세포는 결국에는 몇 개의 세포부터 출발한 거야? 그렇지. 한 개의 세포로 출발했네. 그 세포가 무슨 난이라고 그랬어? 수정난이라고 그랬지. 수정난이라는 한 개의 세포. 됐니? 그럼 봐. 그럼 최초 수정난이라는 세포 핵 속에도 염색체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46개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럼 이 수정난이 이제 몇 조 개의 세포가 될 거야? 3조 개의 세포가 될 거다. 그럼 봐. 일단 이 수정난이 분열하지. 그래서 분열하면 일단 세포 몇 개 만들어지니? 2개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각각의 만들어진 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가 정확히 몇 개씩 맞아 떨어지냐면 46개씩 정확히 맞아 떨어져. 그래서 이런 식의 분열을 무슨 분열이라냐면 이런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 그럼 체세포 분열 한번 정의해 볼래? 여기서 했잖아. 분열 후 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가 분열 전 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하고 정확히 동일하게 맞춰주는 분열을 뭐라 그래? 체세포 분열이다. 그러네. 알았지? 염색체 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분열. 됐냐? 그럼 봐. 그럼 여기는 세포가 하나지. 염색체 몇 개 있어? 46개 있잖아. 그러면 기존의 세포가 46개면 새로운 세포도 몇 개 돼야 돼? 46개 돼야 된다. 그럼 새로운 세포가 46개가 되려면 기존 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를 잘라가지고 주면 되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놈이나 46개의 염색체들마다 길이, 모양, 구조는 완벽하게 최초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최초에는 46개지. 근데 결과적으로 46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46개를 정확히 몇 배로 복제시켜버려? 2배로 복제시키지. 46개를 그대로 복제시킨 다음에 새로운 세포한테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야.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그 세포도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숫자마저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이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분열하기 전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그대로 복제시킨 다음에 새로운 세포한테 그대로 때려준 거. 이거를 체세포 분열. 그래서 세포마다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왜?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세포 분열의 원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3조개의 모든 체세포가 염색체들마다 몇 개의 염색체가? 모든 세포의 핵속마다 염색체가 전부 다 46개씩 다 채워준단 말이지. 됐냐? 그럼 또 볼게. 수정난을 다시 가서 이게 체세포 분열했지. 어차피 복제된 거 그대로 나눠줬잖아. 그럼 2개의 세포가 됐다 가정하면 이 체세포와 이 체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는 뭐하니 그래? 그렇지. 똑같지. 100% 똑같아? 100% 왜? 복제한 걸 그대로 나눴으니까. 됐어? 그럼 봐. 이때 3조개의 세포가 전부 다 체세포라 가정해볼게. 그럼 3조개 체세포는 전부 다 복제한 걸 계속 나눠준 거 아니야? 복제하고 나눠주고 복제하고 나눠주고. 됐어? 그럼 3조개 체세포는 어떤 걸 비교하더라도 전체 유전 정보를 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간세포가 있단 말이야. 어차피 이거나 체세포라고 그랬지. 체세포에 염색체수 몇 개 들어가 있어? 46개. 그럼 같은 개체로부터 나온 체세포야. 그럼 여기는 전체 유전 정보와 여기는 전체 유전 정보가 다르냐? 똑같단 말이야. 왠지 기능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도 왠지 다를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고. 똑같다고. 왜? 전부 다 체세포 분열로 만들었으니까. 됐냐? 이렇게. 그럼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성인 객체가 됐어요. 그럼 몇 조개의 세포가 됐다? 65조개의 세포를 가진 성인 객체로 자랐단 말이야. 이놈은 어떤 체세포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복제된 염색체를 그대로 나눴기 때문에 모든 체세포마다 비교하게 된 유전 정보는 다 똑같아. 뭐해? 다 똑같다고. 몇 프로? 100%. 그럼 이 성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체세포하고 이 성인 객체 최초 한 개의 세포였던 이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 정보 비교하면 당연히 똑같지. 결국 수정란의 복제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 만들어진 거니까. 이해됐지? 이게 무슨 분야? 체세포 분야. 일단 큰 틀 먼저 잡으라는 얘기다. 됐니? 자, 그 다음 이때 수정란은 뭐 갖고 만들지? 그렇지. 생식세포. 남자가 만들어낸 생식세포를 뭐? 정자. 여자가 만들어낸 생식세포를 난자라 표현하지? 됐니? 이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서로 뭐 되는 거야? 융합되는 거지. 세포와 세포가 융합되는 거. 서로 다른 종류의 생식세포가 융합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 수정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난이 만들어진 거야?
수정란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러면 두 종류의 생식세포가 융합돼 가지고 한 개의 수정란이 됐고, 이 한 개의 수정란의 핵 속에 결국에는 46개의 염색체는 정자와 난자로부터 합쳐진 염색체 수란 얘기지. 됐어? 그럼 이 정자도 염색체를 갖고 이 난자도 염색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근데 이 정자가 갖는 염색체 수하고 난자가 갖는 염색체 수가 합쳐져 가지고 46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 정자가 갖는 염색체 수는 46보다 커야 돼, 적어야 돼? 그래, 적어야지. 얘도 뭐 해야 돼? 적어야지. 왜? 이게 합쳐진 게 46개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냐? 자, 그 다음 이 정자와 난자는 절대 스스로 뭐 할 수 없어? 분열할 수 없다 그랬다고 1단원 때 설명했어. 생식세포는 절대 스스로 분열하지 않아. 정자가 분열해서 정자가 되는 거 아니다. 생식세포는 반드시 무슨 세포로부터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뭐 체세포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강조했다. 됐냐? 그러면 이 체세포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 중에 하나잖아. 그럼 이 남자는 개야 인간이야? 인간이지. 인간이라면 체세포당 염색체 수가 몇 개씩? 46개씩 들어가 있겠지. 됐지? 근데 이 체세포로부터 뭘 만들 건데? 정자를 만들 건데 이 정자가 갖는 염색체 수는 46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일단 분열인데 염색체 수를 정확히 뭐 해야 돼? 줄여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분열은 무슨 분열을 한다고? 감수 분열을 한다고. 됐냐? 감수 분열은 결국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인데 왜 이름을 감수라 했냐 이거지.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지. 뭐의 수를? 세포 수를 줄이는 거야? 아니지.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를 줄인다는 얘기다. 됐냐? 그럼 이 난자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세포로부터? 체세포로부터 분열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러면 이 체세포도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46개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난자도 46개보다 염색체 수가 적어야 되니까 무슨 분열을 통해서 역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런 난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때 이 정자 속에 있는 염색체를 줄일 때 말이야, 이놈들이 10개 줄이면 이놈들은 그보다 더 많이 줄여야 46개가 되겠지. 이해됐니? 그런데 서로 지들 마음대로 숫자를 줄여버리면 다음 세대 46개를 맞추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약속을 하지. 우리가 염색체를 줄일 건데 우리 따로따로 줄이지 말고 한꺼번에 양을 맞추자. 그래서 정확히 얼마씩 맞춰주면 절반씩 맞춰주면 너무 편할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놈도 절반 줄여서 몇 개를? 23개를. 이놈도 절반 줄여서 23개로 줄인다는 얘기지. 그럼 23개가 융합되면 다시 몇 개가 되는 거야? 46개가 된다는 얘기지. 이 46개의 수정란을 만들어줘야 모든 체세포가 46개의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개체는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인간이라는 동일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래. 그럼 감수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와 동일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체세포도 염색체가 부모 세대하고 동일한 숫자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되니? 이제 자, 그럼 이 수정란의 46개의 절반은 아빠로부터, 절반은 누구한테? 엄마로부터 받아온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수정란의 전체 의존 정보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의존 정보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지. 크게 몇 프로가 똑같아? 50%만 똑같고 50%는 엄마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럼 볼게. 그러면 이 남성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가 감수 분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가 또 않아요. 내 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감수 분열해가지고 정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감수 분열할 수 있는 체세포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체세포가 어디에 모여있어? 여기에 모여있지, 여기.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니? 그렇지. 종소다라고 불렀지? 종소를 구성하는 체세포들만이 무슨 분열을 할 수 있구나. 감수 분열을 할 수 있구나. 여성도 마찬가지겠지. 감수 분열을 할 수 있는 체세포가 여기에 많이 몰려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라 불렀어? 그렇지. 난소다라고 불렀네. 됐냐? 그래서 난소를 구성하고 있는 뭐들만이? 체세포들만이 바로 뭘 할 수 있다? 감수 분열을 할 수 있다.
됐지? 이렇게. 그래서 체세포들 중에서 감수 분열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포들 있잖아. 그런 세포들한테 따로 또 개념을 붙여요. 그래서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체세포를 무슨 세포라 표현하냐면 정원세포라 그래.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려요. 정원세포는 생식세포니 체세포니? 그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체세포, 아니 생식세포에도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무슨 세포라 했는데 체세포라 했는데. 그럼 정원세포 속에 핵 속에 염색체 수 23개냐? 몇 개야? 46개 있다고. 그다음 여성도 마찬가지로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수 분열이 가능한 이 체세포를 무슨 세포라 표현하냐면 나논세포라 표현을 한다. 그럼 또 물어볼까? 나논세포는 생식세포야 체세포야? 그렇지, 체세포란 얘기지. 이해됐지?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가 있다? 그럼 이 남성이 가는 신경세포 핵 속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을까? 그렇지, 당연히 46개가 있지. 그럼 또 물어보자.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정원세포 내 46개에 있는 전체 유전 정보와 신경세포에 있는 전체 유전 정보는 몇 퍼센트 똑같니? 100% 똑같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생각해. 이제 그럼 이 여성도 마찬가지겠지. 이 여성의 체세포의 나눈세포와 이 여성의 체세포 중 하나 피부세포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피부세포도 체세포니까 핵 속에 염색체 46개 있겠지. 그럼 이 여성의 피부세포와 이 여성의 나눈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는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이 남성의 신경세포와 이 아이의 신경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는 똑같냐? 그렇진 않지. 50%만 똑같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됐냐? 자, 방금까지 했던 내용 충분히 잘 쫓아올 수 있겠지. 됐어? 자, 그 다음 방금 했던 내용을 이제 염색체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 분명히 잘 따라오라고 했어. 자, 이 남성의 정원세포가 있어요. 자, 핵이 하나 있고, 세포가 하나 있고, 안에 핵이 있네. 그치? 정원세포는 체세포야, 생식세포야? 그렇지, 체세포. 인간이니까 이 핵 속에 염색체 수 몇 개야? 46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원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를 복제전 상태로 전부 다 꺼냈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다. 그치? 자, 그 다음 이 여성의 역시 나눈세포를 꺼냈어요. 세포가 있고 핵이 있고. 나눈세포, 체세포, 생식세포? 그렇지, 체세포. 몇 개 있어 염색체? 46개 있겠네. 됐니? 역시 46개의 염색체를 전부 다 꺼냈을 때 이렇네요. 됐냐? 상동끼리 쌍쌍쌍, 마지막 항상 안 맞고. 남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쌍쌍쌍쌍쌍, 상동이 다 맞아. 그래서 1번끼리, 2번끼리, 3번끼리, 22번끼리, X끼리는 길이 모양 구조가 다 뭐하다? 똑같다. 됐지? 또 하나, 이 남성들이 가지는 Y 염색체들마다 길이 모양 구조도 다 똑같다. 나 남자, 이걸 보는 사람이 남자라면 내가 가진 Y 염색체, 그 시청하고 있는 남자분이 갖는 Y 염색체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은 거야. 기분 나쁘면 안 돼. 그치? 자, 그럼 봐볼게. 이 정원세포를 감수 분열 시켜가지고 생식세포에 뭘 만들 거야? 정자 만들 거야. 정자 보이지? 정자. 됐니? 그럼 정자 속에는 염색체가 정확히 이것의 절반이 몇 개 들어가야 되냐? 그렇지, 23개 들어가야 되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나눈세포 역시 무슨 분열을 통해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난자의 핵 속의 염색체 수를 정확히 절반 몇 개로 줄여서? 23개를 줄일 거야. 됐지? 이때 정원세포의 감수 분열, 나눈세포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기존의 염색체를 정확히 절반으로 줄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해가지고 쭉 23개까지 내 랜덤으로 뽑아버려야지. 그런 뜻이 아니다.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쭉쭉 23개 뽑아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23개 뽑을 때도 규칙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자. 이거 상동 보이지? 이거 상동 보이네. 됐냐? 상동 중에서 정확히 몇 개씩만 뽑아와. 하나하나씩만 뽑아오는 거야. 상동 중에서 몇 개씩만? 하나씩만. 됐지? 그럼 XY 있지? XY 중에서도 몇 개씩만 뽑아? 하나씩만 뽑는 거다. 그럼 총 몇 개를 뽑을 수 있어요? 23개를 뽑을 수 있지. 이렇게 뭘 만드는 거야?
생식세포 만드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XY는 분명히 상동은 아니지. 근데 이런 감수분열 과정에서 상동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지. 상동처럼 취급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뽑아온다고. 됐냐? 이런 식으로 뽑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 중에 이게, 둘 중에 이게, 둘 중에 이게. 됐지? 그럼 한번 비교해볼까? 체세포하고 생식세포다. 체세포에는 1번 염색체가 정확히 몇 개 들어가 있냐? 2개 들어가 있지. 그럼 생식세포에는 1번 염색체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다. 됐냐? 그럼 체세포에는 상동 관계가 쌍을 이루잖아. 근데 생식세포는 절대 상동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미끄럼새들 많이 착각하는 거. 색깔이 똑같은 걸 상동인 줄 알아요. 문제 풀 때는 색깔 가지고 상동을 구분하는 게 절대 아니다. 길이, 모양, 구조 갖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같은 상동이지만 색깔을 다 다르게 줬단 말이야. 됐어?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됐냐? 그럼 여성도 마찬가지겠지. 나눈 세포로 또 23개를 뽑아요. 상동 중에 몇 개씩 뽑을 거야? 하나씩 뽑으면 23개 되겠네. 이렇게 뽑는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정자와 이 난자가 서로 만난다. 그래서 1번끼리 2번끼리 서로 만나겠지. 그러면 무슨 난이 돼요? 수정란이 돼요. 그럼 23개 만나가지고 수정란 몇 개? 46개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이렇게 정자가 들어오지. 그래서 23개 중에 절반 들어온 거야. 그럼 내가 위에다가 뭘 적어볼 거야? 이거는 아빠가 줬네라고 적을 거야. 됐어? 그럼 나머지 23개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오는 거잖아. 됐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엄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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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럼 1번끼리 다시 만나는 거지. 원래 1번과 1번은 길이, 모양, 구조가 뭐였다고? 똑같았다고. 이놈들이 다시 하나의 수정란 속에서 만나니까 이 길이, 모양, 구조가 또 쌍을 이룬단 말이지, 이게. 이해됐어? 그래서 상동 중에 하나는 누가 준 거야? 아빠가. 하나는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라는 이런 내용이 성립이 된다고. 그럼 성염색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누가 줬어? 엄마. 하나는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지. 이해됐냐? 그렇지? 그럼 성염색체 한 쌍이 만들어질 때는 아빠가 Y를 주면 이놈은 아들이 되는 거고, 아빠가 X를 주면 얘는 딸이 되는 거지. 여성 입장에서는 항상 X만 하나씩 준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성을 결정하는 건 부모 세대 중에 뭐가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부가 결정한다는 거. X를 주냐? Y를 주냐? 됐냐? 그래서 1번 염색체 상동끼리는 전체 유전 정보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서로 다른 개체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 됐니? 그치? 그 다음에 이때 수정란이다. 됐지? 수정란이 뭐 할 거야? 체세포 분열할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도 몇 개? 46개. 여기도 46개겠지. 여기 1번 염색체. 여기 1번 염색체. 길이, 모양, 구조 뭐 하겠니? 똑같겠지. 왜? 복제는 그대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됐니?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좀 이해를 잘 해서 이런 유성생식의 흐름까지 잘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너희들 나중에 유전을 위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 그지? 다음 시간에는 상동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 있지?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에 대한 개념 하나 다룰 거야. 이해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다.